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청년분들하고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강의를 가면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Boys be ambitious. 청년이요, 큰 뜻을 품어라. 우리는 ambitious라는 말을 야심을 가져라라고 하는데, 원래 이 어원이 어디냐면은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서방화되면서 가나안 학교, 홋카이도의 가나안 농문학교에 미국에서 온 교감 선생이 있습니다. 윌리엄 클라크라고. 윌리엄 클라크가 기독교 선교 활동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날 때 일본 학생들한테 한 말입니다. Boys be ambitious. 청년이요, 큰 뜻을 품어라. 우리는 야심이 하는데 일본 사람들 그것을 다이치라고 해가지고 대지, 클 때자, 뜻지라고 합니다. 이 영어로 좀 더 말씀드리면은 Boys be ambitious, not for money or self-aggrandizement, not for the evanescent thing which men call fame, but for that a man ought to be. 돈이나 자기 충적이나 명성이라는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청년으로서 응당해야 할 것을 위해서 큰 뜻을 품어라.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응당해야 될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고 청년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경험하면서 정말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어둠의 카르텔 세력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카르텔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이 희생당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수호는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할 우리의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청년의 미래, 어제도 우리 손양건 교수님하고 연금개혁, 청년행동 여러분들하고 교탄 집회를 가졌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연금개혁입니다. 자식들한테 부모들이 빚을 물려주는 이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청년이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 정책이면 청년을 위한 정책이 청년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적어도 우리 같은 사람이 나서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환경,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저 같은 사람이 응당해야 할 일이라. 그래서 우리 전한길 대표님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전한길 대표님이 정말로 젊은 분들한테 시대적인 양심의 목소리, 또 어떤 지혜와 해안을 주시고 아주 존경한 분이고, 이제 우리 김성원 크라운 씨, 손영광 교수님, 또 우리 연태웅, 김계리 변호사님, 또 김정희 대표님, 조평수 대표님, 저희가 지난 겨울 몇 개월 동안 같이 했던 정말 애국 충절 지사들하고 함께해서 더욱더 영광. 오늘 이번 뜻깊은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탄 없는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저희들이 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유민주주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2030 토론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윤상현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탄핵 과정에서 정말 애 많이 써주셔서 우리 정말 동료 의원님이시지만 참 제가 좋아한다, 더 좋아하게 됐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또 우리 전한길 선생님 또 흔쾌하게 발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참석하신 청년 여러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뵈니까 정말 애국지사십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김성원 대표님 빼놓을 수가 없죠. 정말 우리 초기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으로 많은 분들께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확고하게 심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면서 사실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외칠 수밖에 없게 한 우리 정치권, 특히 우리 국민의힘 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국민의힘이 더 처절하게 싸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늘 이런 싸움에 있어서 뭐 변명 같지만 늘 앞장섰는데 제가 이 당의 리더십에 없으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정말 두고두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 뜻으로 어제 대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바로 체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이 생각하는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뭐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라면 일자리, 뭐 앞으로의 주거, 교육 이런 이야기랍니다. 이런 것이 다 무엇이냐?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안 되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를 위한 반국가 세력과 더 가열차게 전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재명 대표가 엄청 뭐 진짜 대한민국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이게 다 말뿐인 포장이라는 거 우리 잘 알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 대선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비롯한 이 헌법 가치를 지키는 이 진영이 승리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나섰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말씀 더 많이 듣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한 정말 대한민국 지키는 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정치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제 정치의 꿈이 뭐냐 하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다. 제가 애기 엄마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다음 세대 청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우리의 가치 잘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청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에서 말을 다 해버리면 뒤에 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하려고 하셨던 말씀을 하나씩 지우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순서를 보니까 3명은 인사말, 나머지 분들은 인사말씀. 차이가 뭔지 한참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인사말을 인사말씀보다는 짧게 하라는 의미로 인사말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위기 아닌 적 없었고 말세 아닌 적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미중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체제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이런 이름을 붙여가면서 토론회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걸 다 공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와 걱정들이 겨울에 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을 광장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우려를 다 떨쳐내지 못했고 오히려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돈보다 목숨보다 귀한 자유를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함 때문에 오늘 여기가 모였습니다. 오늘 많은 좋은 의견 주시면 저도 듣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계리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청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과가 좋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임기를 끝냄을 당하고 사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대통령 윤석열의 임기는 끝났지만 자유인 윤석열의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2030 그 청년 여러분들이 빛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청년이 중심이다. 청년이 이 나라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여 이 나라를 잘 이끌고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을 빛내는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길 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먼저 오늘 2030 세대 토론회 주제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일 먼저 이 자리 만들어 주신 윤상현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또 참석해 주신 나경원 의원님, 장동희 의원님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이 국회의원분들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2030 또는 청년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덧붙여서 오늘 그 주인공이 되겠지요. 2030을 대표하는 탄대청 그리고 자유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메인되는 토론자 두 분 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오늘 주말에 귀한 시간 쪼개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원래는 대선 승리를 위한 보수우파 승리 이런 주제로 하려고 했는데요. 선거법 관련 있다 해가지고 주제를 조금 바꿔서 자유민주주의와 청년의 미래 이런 주제로 좀 바꿨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 원래는 시간 배분이 우리 내빈들 길게 좀 하고 싶은 말씀 많지 않겠나 해가지고 길게 잡았다가 오히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이렇게 만든 거니까 내빈들의 인사는 말씀은 최대한 줄이고 가급적 청년들 목소리를 들어보자 이런 취지라는 거. 그래서 시간 배분 보시면은 얼마나 오늘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 보통 우리 장외 광장 집회 때는 위에 단상 위에 올라가서 연설하시는 분들 중심이고 대다수는 이렇게 밑에서 박수 치거나 응원하는 오늘은 청년들이 먼저 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오늘 토론회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지난 탄핵 정국 속에서 정말로 연인원 수천만 명이 광장에 나와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 공정, 상식이라는 이거는 뭐 보수든 진보든 또는 어느 누구를 지지하든 아니든 떠나가지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보편적인 가치를 주장했었습니다. 바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공정, 상식이라는 너무나 명확하고도 너무나 귀한 이런 가치, 보편적 가치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셨고 또 그것을 이끌었던 게 사실은 2030 청년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핵 정부 한 120일 거의 4개월 동안에 추운 한겨울부터 시작해서 아스팔트에 나와가지고 봄이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처럼 봄은 왔지만은 지금 바깥에는 여의도 벚꽃 축제가 열리지만 사실은 우리 함께 탄핵 반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공정상식 법치를 주장했던 사람들 마음속에는 봄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4월 4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는 8대0이라는 그래서 탄핵을 바랬던 사람들 쪽에서는 봐라 8대0이지 않냐 6대3도 아니고 6대2도 아니고 8대0이지 않냐 그래 너희들이 주장했던 대통령 탄핵 반대 그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 너희들의 주장 옳지 않다 이래서 거의 마타도 하듯이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재 덧붙여서 이어서 이제 대선 전국으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탄핵을 찬성했는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서 이것이 대세다 형식으로 선거몰이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즉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자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다. 뭐 이렇게 매도하고 있고 선거 프레임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뭐 현재 지지율로 봐서는 그렇게 몰아세우면은 당연히 뭐 명분에서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프레임일 것이고요. 뭐 당연히 내란이라는 것도 여전히 뭐 다 아시다시피 아직 내란이라는 재판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 따진다면 정과 구범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뭐 선거법 관련해도 관련이 뭐지 그냥 팩트 이야기지요.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정과 구범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재판 중이고도 많지 않습니까? 5건이나 있는데 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원은 뭐 옆에 법조인 3분 다 계십니다만은 무죄 추징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아직은 형이 확정되지 않을 때는 무죄라는 걸 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이 되었고 하지만 재판은 현재 1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말 자체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분위기는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속에서 제가 이걸 토론을 준비하게 된 것은 사실상 우리 그 지난 겨울에 탄핵 정국 속에서 주도했던 단체가 세이버 코리아 그리고 한쪽에서는 정광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또 광화문 쪽 이렇게 해서 양쪽에 진행되다가 4월 4일 날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끝난 뒤에 이제 세이버 코리아 쪽에서는 이제 활동을 그만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광화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대선 전국에서 보수 후보를 지지함으로 해가지고 승리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기도 하고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 광장을 이끌어왔던 2030 청년 세대들이 현재 기댈 곳도 없어진 것 아닌가 또 방향에 대해서도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잘못하면은 지금 이 여론몰이 당하듯이 우리가 추구했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보수주의의 소중한 가치들 그리고 법치주의와 공정상시라는 것을 주장했던 우리들에게는 지금 절망감만 남은 건 아닌가 이런 속에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향후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덧붙여서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8대 0으로 인용되고 탄핵이 그리고 파면됐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지난 어제 4월 11일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관저를 떠나서 사저로 돌아오셔서 일반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발표하신 거 보셔서 알겠지만은 참 놀라운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언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뭐 패배 그게 아니고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밝히셨습니다. 첫 번째 5년간 일하는 것보다 비록 3년이었지만 많은 일을 해냈다라고 말씀하셨었고요. 그리고 자유와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어느 누구보다 수호하고자 했다라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싸워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역시 나도 많이 다 이루고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고 돌아왔다.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유는요. 오늘 우리 토론에도 마찬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난 4개월 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그런 가치는 1단계적으로 볼 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대통령 파면으로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루어 놓은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많은 사람들은 덧붙여서 그냥 너희들 탄핵 그리고 괜히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많은 청년들은 좀 절망감에 빠지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비상기업과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비상기업이 아니었다면 알 수 없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알려주셨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우리 청년들의 가치는 광장에 나오지 않았다면은 이미 지난 2월 달에 4월 4일이 아니라 2월 달에 8대 0으로 벌써 그들이 짜여놓은 각본대로 대통령은 파면되었을 겁니다. 그나마 한 달 넘게 동안 이게 투쟁 더 진행된 것도
그만큼 국민들이 깨어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은 있지 않습니까? 비상기업이 없었다면은 사실 자유민주주의 벌써 무너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는 망해갔을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뭐 그냥 들어보면 아시다시피 첫 번째 드러난 문제가 22번 당시에 결과 29번의 탄핵 그리고 뭐 행정부를 마비시킬 만한 예산안 삭감 대통령 특활비 빵원 만들므로 해서 도저히 대통령을 견딜 수 없게 정책 수행을 못하도록 만든 민주당의 그런 폭거도 국민들에게 알려주었고 공수처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수사를 하는지도 알게 되었고 서부지법에 역시 그 영장 판사가 되겠죠. 창경 판사를 비롯해서 그 앞에 영장 구속영장 말고 체포영장 발부했던 이순영 판사라든가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누구였죠? 신한미 판사까지 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알다시피 법이 아니고 뭐 너무나 불합리하고 또 불법적인 영장 발부까지 있었던 거 봤고 그 서부지법을 비롯해서 우리 사법부에 두려워진 엄청난 좌파 카르텔에 대해서 또 알게 해줬고 또 878건의 비리로 엉망인 또 대통령께서 비상기업 때 언급하신 성관이 문제점들 다 하지 않습니까? 878건의 비리와 이런 문제들 가족회사라 그러고 그리고 가족 채용, 친인척 채용 당연하다고 말함으로써 2035 청인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법치에 따라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선고를 했다면은 많은 국민들께서 비록 8등이 되더라도 승복했겠지만은 우리 비록 결과는 승복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10가지 위법 사항이 있었던 것도 다 알게 되었고 또 8대 0이라는 것은 너무나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다 알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정면 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했던 게 50% 가까이 되는데 민주주의의 근본이 국민의 뜻일 건데 헌법재판으로 국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광장에 나와서 그 추운 겨울에 국민들이 주장했던 수천만 명의 주장을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비록 결과에 대해서 저는 승복한다고 했지만은 과정에 대해서나 또는 내용에 대해서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불의한 재판관들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었던 앞으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뭐 이미선 재판관은 자기 여동생이 또 친여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역시 대통령 퇴진과 또 탄핵 주장했던 분이고 또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된 황필규 변호사 역시 대통령 탄핵 주장했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렇다면 이해관계 상충될 때는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상식이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 판결에 대해서는 뭐 결과는 당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2030 세대들에게 피 흘리게 할 수 없다. 혹시나 유혈 사태가 발생하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결과는 승부한다 했고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투쟁하겠다 그랬고 그런 연장선에 저는 끊임없이 투쟁하겠고 오늘 또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그뿐만 아니라 금방 언급했던 것들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의 지난 탄핵 폭거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서부지법을 비롯한 사법부 문제점 그리고 헌법재판소, 선관위 그리고 지나친 좌편향된 언론의 편향보도, 가짜보도, 선동 그리고 민노총이 아시다시피 잡힌 민노총 간부는 역시 북한 지령문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민노총 같은 것도 마찬가지 금방 제가 언급한 한 8가지 정도 되는 것들은 현재 법치를 모두 무너뜨리고 공정산이 무너뜨린 주체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개선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좋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언급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주제를 줄여보면은 또 윤어게인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윤어게인이 정확히 뭔지 아마 청년들 중에도 생각이 엇갈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윤어게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주제도 던지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경선 국민의 힘에서도 경선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는 경쟁에 가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영돈 PD님 오셨으니까 또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보고도 주변에서 전환길 자꾸 부정선거 언급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자꾸 음모론자로 몰리고 불리하지 않냐라고 침묵하라라는 요구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선거제도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걸 그대로 덮고 간다면 이대로 가서 대선을 치르자고 하면 아무리 해도 300만 표 이상 차이로 보수 우파는 패배할 것입니다. 죽다가 깨어나도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라는 주장도 있고 또 혹자는 만약에 이런 제도 선거를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만약에 보수 우파 후보가 이긴다면 63빌딩에서 뛰어내리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길 가능성이 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논의 없이 이대로 선거를 맞이할 것인가? 그거는 불 속으로 습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다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 전환길이 과연 계속 침묵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스탑 더 스틸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이번에 탄핵 반대 주장 속에 그 도둑 맞지 말자라는 주장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주제도 저는 언급해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느 누구의 어떤 지위도 없이 여러분 청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금방 제가 던진 주제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었고요. 이 속에서 다양한 무슨 말씀인지 좋습니다. 앞으로 투쟁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줬으면 바라는지에 대한까지도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뭐 모두 발언이라 합니까? 뭐 이렇게 했고요.